안녕하세요. 몸짱 약사 민지원입니다. 짜잔. 오늘은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이 시청하면 좋을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. 사실 저도 40대 후반이다 보니까 이제 갱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전 같지 않아요. 운동을 하는 약사라고 치더라도 이 아랫뱃살이 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뭔가 몸의 변화가 달라지는 걸 느끼는데요. 그래서 운동하실 때 특히 참고할 만한 영양소, 운동 전과 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2019년도에 머슬마니아에서 이렇게 2등을 수상을 했었고요. 그다음에 2020년이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미뤄져서 2021년도에 시니어 모델 대회에서 3등을 했었습니다. 운동하는 약사로서 좀 과학적인 근거와 맞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어떤 거에 중점을 두려고 하냐면요. 이 운동 전에 무엇을 먹어야 효과적으로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는지, 또 운동 후에는 무엇을 섭취해야 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 과학적인 이 근거와 논문을 바탕으로 알기 쉽도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갱년기에는 이 체지방이 늘고 특히 복부 지방이 잘 빠지지 않는 게 사실 제일 큰 고민이잖아요. 이 옷을 입었을 때도 다른 데는 괜찮은데 특히 이제 복부 쪽이 뭔가 버클이 안 잠겨지고 막 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실천하면서 이 건강과 체중 두 마리 토끼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운동 전에는 체지방 연소와 퍼포먼스를 높이는 데 중점으로 둔 영양소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. 사실 지금 말씀드릴 영양소들은 저의 개인의 사견이기 때문에 모두를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카르니틴입니다. 카르니틴이 운동 전에 지방을 더 잘 태우는 역할을 하거든요. 지방 대사, 지방 연소와 관련이 있는 게 카르니틴인데요. 이 카르니틴은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로 운반하는 셔틀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이제 뱃살 관리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컬럼바니에서 2013년 고강도 운동 시 카르니틴이 체지방 연소와 퍼포먼스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었고요. 또 한 가지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 2020년 British Journal of Nutrition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카르니틴을 장기간 섭취한 사람은 운동 중에 이 체지방 감소 효과가 더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카페인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계시긴 한데 이 카페인이죠. 커피 이런 것들이랑 같이 드셨을 때 좀 더 지방 대사 촉진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녁에 주무실 때 수면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적당량의 커피 섭취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자, 두 번째는요, 항산화제인데요. 항산화제 되게 많잖아요. 비타민 A, C, E도 항산화제이고 글루타치온, 알파 리포산 뭐 이런 것들이 다 항산화제이긴 한데 특히 이제 마시기 또는 먹기 편한 게 바로 비타민 C잖아요. 그래서 저는 비타민 C를 좀 더 손쉽게 드실 수 있으니까 저는 분말을 물에 타서 먹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쉬운 항산화제를 택하셔서 운동을 할 때 저는 중간중간에 마셔주기도 하고 운동 전에 섭취를 하는데요. 이 운동을 할 때 몸에서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성이 됩니다. 이 활성산소는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더 섭취를 하는 거고 사실 비타민C, 메가도스 이런 것들도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C 드시는 거 추천하고 특히 이제 갱년기 여성은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항산화제는 사실 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. 항산화제는 운동 중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근육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. 뭐 비타민C는 면역 강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에게 더욱더 추천된다.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. 네, 세 번째, 진짜 이거는 운동할 때 꼭 드셔야 돼요. 저도 먹고는 있는데 아르기닌입니다. 아르기닌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미노산이잖아요. 필수 아미노산은 아니고 비필수 아미노산이긴 한데 이 NO의 전구체예요. 산화질소라는 기체의 전구체가 아르기닌인데 아르기닌을 드시면 산화질소로 인해서 이제 혈관 확장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제 남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데 여성한테도 좋습니다. 아르기닌이 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산화질소를 생성해서 운동 중에 지방 대사를 활성화한다. 특히 이제 갱년기 여성의 경우에는 혈류 개선이 되게 중요한데
아르기닌이 도움이 될 수 있다. 남성 활력에 왜 도움이 되냐면 이 NO라는 기체가 혈관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혈액이 뿜뿜뿜 갈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. 그 여성에게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손발이 찬 사람한테도 아르기닌 드셨을 때 효과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 영양소들, 산소가 근육으로 더 잘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아르기닌이면서 젖산이라는 근육통 원인 물질인 것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르기닌은 이제 운동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아미노산이라고 보시면 돼요. University of Exeter 2010년 발표에 의하면 아르기닌 섭취가 운동 중 혈류를 개선하고 체지방 연소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. 한 실험에서는 아르기닌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유산소 운동 중 더 많은 칼로리를 태웠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. 제가 이전에 비만 클리닉에서 잠시 이제 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아르기닌이 사실 비만 클리닉에 그 IV 주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한 6주, 8주 프로그램인데 일주일마다 병원에 가서 정맥 주사를 맞는 건데요. 이게 이제 공복 14시간을 유지한 채로 일주일 단위로 오면 이 체지방 감소와 또 근육량 증대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서 또 비만 클리닉에서 그런 그 주사 요법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. 자, 이제 운동 후에 섭취해야 할 영양소 알려드릴게요. 운동 후에는 사실 우리가 근육을 찢어가지고 근육의 합성을 더 증가시키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근육통이라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 운동 후에 회복 그리고 체지방을 동시에 감소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한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운동 후입니다. 첫 번째는 단백질 보충제입니다. 제가 이전에는 그냥 단백질 공급원으로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를 했었어요. 왜냐하면 저는 여성한 근육, 막 우락부락한 근육, 여성들은 그렇게 되기 쉽진 않거든요.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잘 자란 근육을 위해서 저는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좀 건강해 보이는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는 안 먹었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. 나이가 들어가니까 음식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이 먹는 것도 많이 안 먹는데 살은 또 금방 찌는 나이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백질 보충제를 더 이용을 하는데 이 단백질 보충제는 그 근육 회복과 체지방 감소를 위해 또 필수적이고 근 손상을 회복하고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고 체지방 감소를 돕습니다. 그래서 운동 후에 30분 이내에 20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는 게 되게 좋고요. 단백질 섭취가 근육 합성을 촉진하고 대사효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또 여성 갱년기의 경우에는 근육량 유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는 이제 필수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왜냐면 나이 들수록 근육은 감소하기 때문에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sarcopenia라는 질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더 단백질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기본이 본인 체중이죠. 50kg이면 매일 50g의 단백질을 채워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한데 식이로도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백질 보충제는 한 20g 정도 드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단백질 보충제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체지방 감소에 그 기능성을 인정받은 것들이 있는 걸로 좀 챙겨 먹는 게 저만의 약간 꿀팁 노하우이고 프락토 올리고당이 들어있으면 좀 더 포만감도 있고 배변 활동도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단백질 보충제 고르는 그 팁을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찍어볼까 합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는요. CoQ10입니다. 코엔자임 Q10인데 운동하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먹어요. 왜냐면 운동할 때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얼굴이 푹 꺼질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다크서클, 이런 얼굴의 탄력, 그러니까 피부 건강에도 CoQ10이 도움이 되거든요. 그런데 또 운동 후에 이 피로를 빠르게 회복하고 체내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이 CoQ10이 또 효과적이거든요.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성 과정을 돕고 항산화 작용으로 근육 회복을 촉진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섭취 방법은 보통 이제 얘가 지용성인 항산화제이거든요. 거의 유일한 지용성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식사 후에 드시는 게 더 효과가 좋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운동 후에 단백질 보충제 드시면서 이제 같이 드시는 거 추천을 하는데 이제 보통은 100mg에서 200mg까지 정도 섭취가 가능하겠습니다. 자, CoQ10은 특히 갱년기 여성의 에너지 대사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. 또 운동 후에 CoQ10 섭취가 근육 회복과
체중 감소를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이 코큐텐이 사실 뭐 잇몸 아플 때도 괜찮고요. 또 치은염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할 때 그 효과도 높여주고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되면서 이 남성, 여성의 불임에도 도움이 되는 사실 성분이거든요. 장수에도 좋고 안티에이징에도 좋아서 제가 너무너무 코큐텐을 사랑하고 있죠. 세 번째는요, 글루타민입니다. 사실 뭐 BCAA 드셔도 되고 뭐 글루타민 이런 것들 드셔도 되는데 운동 후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운동 직후에 5에서 10g 정도 섭취하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고강도 운동 후 글루타민은 근육 손상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고요. 특히 갱년기 여성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글루타민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6가지 영양소를 말씀을 드렸어요. 운동 전에는 L카르니틴으로 지방을 태우고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또 아르기닌으로 혈류를 개선해서 운동 능률을 높여주는 거고요. 운동 후에는 코큐텐으로 에너지 회복, 단백질 보충제로 근육량을 유지를 해주면서 글루타민으로 피로 회복과 면역 강화를 챙기시면 되겠습니다. 이 영양소들을 사실 적절히 활용하면 이 갱년기에도 건강하게 체지방을 줄이면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 6가지가 일반화될 수 없고 뭐 변형이 될 수도 있고 약사님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좀 더 갱년기 여성분들 체지방 감량 그러면서 운동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거에 이제 중점을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림 부탁드립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얘들아 안녕. 감사합니다.